금요일 최타임 시간입니다. 최인호, 임미애원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 오늘 11시에 이제 되는데 다행히 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선고가 이제서야 됩니다. 오늘 헌법재판 선고 우리 임미애원님부터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8대 0. 아, 제가 어제 네. 국민의힘 여성 의원과 잠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선고일이 이렇게 잡힌 걸로 봐서 아무래도 인용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도 예,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인용으로 거의 다 내부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외부에 나와서 이제 떠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여전히 뭐 정신 승리를 하는 분들이 네. 계신데 내부는 이미 인용으로 다들 정리된 것 같다. 저도 국민의힘 쪽의 변호사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면 밖에서는 뭐 4대4 이런 얘기를 하지만 속내는 그 인용되겠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좀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네. 예. 그렇죠. 그게 뭐 아니 법리를 조금만 알고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 상식이 있다면 온 국민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군이 국회 본관을 침탈하고 지하 1층에 가서 단전을 시도하고 그렇죠. 선관위를 침탈하고 그것만 봐도 이거는 뭐 명백한 내란이고 쿠데타고 위헌 행위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질질 끌었지 않습니까 이 재판이. 자, 그런 것들이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계기 같아요. 그뭐 5대 3이냐 그래서 예. 이게 뭐 편개를 못 하느냐 등등의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뭐 5대 3이라고 뭐 말이 나올 때도 그거는 잘 믿지 않았고 다만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는 선고를 지연하는 재판관들이 일부 있었다. 그 사람들의 의도는 3월 25일 날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그대로 나오고 그래서 현재 재판을 최대한 끌면 네. 인용이 되어서 대선이 이제 되더라도 3심 대법원 판결과 대선 날짜를 최대한 간격을 좁혀가지고 최소한 정치적으로 대선 국면에서 타격을 주려고 소위 말하는 동시 재거설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버전으로 최대한 끌려고 했는데 2심에서 무죄가 탁 나버리니까 3월 26일 날 선고. 이 양반들 만약에 그런 분이 있어도 제일 충격을 받았겠죠. 아 이거 이제 더 이상 사법 리스크 이 질질 끌어봤자 별 영향을 못 준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너무 이제 민심도 사나워지고 네. 특히 우리 국회가 임 의원도 단식을 하셨지만 완전히 압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헌재 무용론까지 비등하는 네. 이런 상황까지 가버리니까 아이고 이거는 빨리 잡아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화요일 날 그것도 오전에 네. 보통 수요일 날 금요일이면 수요일 오후에 맞아요. 이틀 이렇게 전에 잡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그것도 오후에 하는데 네. 화요일 오전에 일찌감치 이렇게 알린 것은 너무나 압박이 컸다. 그래서 좀 진정하시라. 예, 우리 8대0입니다. 예, 예. 뭐 그런 메시지 아니었나. 임미애원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뭐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단식을 하셔서 좀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얼굴이 뭐 이렇게 좀 수척해진 그런 어떤 민주당의 어떤 그런 어떤 단식이라든지 의원들의 어떤 투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좀 선고기를 좀 앞당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원래 4월 4일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있었어요. 그 작용을 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거리에서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했잖아요. 국민들이 그런데 하셨죠. 예.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앞서서 싸웠다기보단 국민들의 그 투쟁을 우리가 뒤따라간 측면이 좀 있어요. 네. 예. 우리는 그래도 헌재를 믿고 기다려보자라는 입장이 좀 초기에는 좀 있었다가 이것이 영 기류가 심상찮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감지했고 그러면서 본격적인 압박 모드로 들어갔던 거고 영향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4월 4일이라는 선고 기일을 일찍 잡을 수 있었던 건 저희가 이게 그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네. 탄핵 소추할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5대 3이라면 한 사람의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았을 때의 이 정도라면
그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임명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얘기가 선고를 못 있었거든요.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벌써 헌법재판소에서. 그랬기 때문에 예. 일찍 선고기일 지정했을 때 이거는 이미 한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이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원래 않을 그 정도구나. 전주에 이런 기억나시겠지만 5대3 모 종편에 모 SBS 네. 기자 법조 기자가 모 SBS. 죄송해요. SBS 방송에서 기자 파일로 5대3 데드락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 데드락이 불가능하고 데드락이면 네. 사실 선거 못하고 쭉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선거 날짜를 잡았을 때부터 그때부터는 기류가 바뀌어서 4대4 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5대3은 안 된다는 뜻으로 이제 보는 거고 선고기를 잡힌 것 자체가 5대3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당시 판결을 보면 네. 선고기를 잡았다는 건 이미 끝났다는 소리구나라고 봐도 되는 거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네. 국민의힘의 기세가 상당히 꺾였다는 것을 현장에 있으면서 느껴져요? 예, 느껴져요. 표정이 어둡고 나오는 소리가 달라요. 그리고 항의하는 소리가 달라요. 약간 야유할 때 크잖아요. 국민의힘 기세가 의원들. 그때는 굉장히 셌는데 어제는 보면서 저희들이 그랬죠. 완전히 기세가 꺾였네. 이제 소리도 안 지르네. 뭐 이런. 그분들도 알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알지 예상할 모르겠어요. 수 없는 네. 아니 그래도 내용은 면책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국회의원이니까, 네. 상식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도 아니 없어. 없어요? 없어요? 있으면 그렇게 없어요? 말하겠어요. 없어요? 하여튼 그런데 예. 그게 이제 17년도 이후에 114건 8명의 네. 헌법재판관으로 현재 그 판결을 했는데 114건 중에서 5대3으로 난 것은 한 건도 없었답니다. 네. 통계를 누가 이렇게 맞습니다. 보도- 중앙일보에서 냈더라고요. 예, 보도를 예. 봤는데 예. 그 말은 5대3은 왜 없느냐. 예, 8명 체제에서 5대3이라면 이론적으로 한 사람이 더 채워졌을 때 맞습니다. 6대3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용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기각을 했다. 그거는 완전히 그 이제 구인 체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번 이제 윤석열도 마찬가지죠. 네. 8명 체제에서 5대3인데 만약을 임명을 했더라면 6대3이 나올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4대4가 되는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 그럼 거예요. 4대4 아니면 예. 뭐 6대2. 6대2나 7대1이나 8대0이고 인용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5대3인 것 같으면 최대치로 끌 수밖에 없고 네. 18일까지 끌어서 뭐 하든지 아니면 뭐 재판을 못 하든지 두 분이 이제 그냥 퇴임하든지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예. 좀 두려웠던 거예요. 시간을 끌어서 만약에 뭐 상상하기도 싫지만 18일 넘어간다면 이거는 뭐 사실은 그건 나라 저 혼란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정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네. 오늘 11시를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즐기시라. 그리고 이 승리는 국민들이 만들어낸 승리니까 즐기시라. 좀 즐겨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안심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문제는 승복 이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한테 승복하라고는 얘기하는데 윤석열한테 승복하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말이 봐야 안 됩니까? 되죠. 피해자예요. 우리는 국민들과 야당은 그러니까요. 피해자예요. 납득이 근데 안 되네요. 피해자한테 결과를 승복해라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네. 하려고 하면 본인들이 먼저 승복한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그것을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단 한 번도 윤석열한테 이것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국민의힘은. 음흠. 그러니 아까 상식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네. 많은 경우에 참 앞뒤 안 맞고 상식 없는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여전히 권성동 이하 여당에서 승복론 얘기하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는 얘기로 되갚아주고 싶습니다. 윤석열이 승복하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재판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그 이제 뭐 피해자 보고 예. 승복하라.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 아까 이야기 나왔어요. 예. 그 이재명 대표 항소심 전날 네. 뭐 원내 대책회의인가 우리 지난번에 최애 타임에도 했지만 예. 이재명은 승복하라. 했다가 승복하라 했는데 딱 그 무죄가 나자마자 권성동 대표가 무슨 말 했습니까? 승 못하. 우리 법 연구의 카르텔이 작동한 결과다. 전혀 엉뚱한 이제 승복하지 않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은
성공 메시지를 쓰고 있다는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성복을 안 하고 계속 그 어떤 불복 그로 인한 사회 혼란, 강경 보수 극우들과의 어떤 뭐 직간접적인 교감, 심지어 뭐 집회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뭐 예상도 하는데 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불복 행위가 계속됐을 때 내란 재판이 이제 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재판에서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님 욱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잘못하면 죽습니다. 네. 예, 큰일 납니다. 아무리 지기현 판사를 우리가 뭐 좀 기대한다 하더라도 그럴 사항이 아니다는 거죠. 그게 파면되고 나면 내란은 이제 인정되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사형이지 두 개밖에 않습니까?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살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구속 취소된 이후에 굉장히 조용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 성복에 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예, 많은 사람들이 구속 취소되고 나서 아마 거리를 활보할 거다. 그리고 극우 집회에 가서 메시지를 낼 거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기대와는 달리 굉장히 조용했거든요. 가만히 있었어요. 예. 메시지 내지 않고. 그러니까 그거는 예. 본인이 알아요. 본인의 죄가 뭔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파면되고 나면 네. 중앙지검에서 명태균 또 수사할 거 자, 아닙니까? 파면되면 대통령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는 모든 사건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지금 외환 내란만 가능하지만. 그리고 옛날에 예. 또 도이치 네, 사건이라든지 다 있습니다. 다 최혜병 사건이라든지 다 이제 수사를 할 건데 근데 이제 중앙지검이 과연 이제 얼마나 빨리 강도 높게 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국회에서 임 의원님께서 명태균을 빨리 국회로 한번 부르든지 아니면 빨리 내란 상실 특검 임명하게 특검 이 시기에 한덕수 총리를 저희가- 압박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거는 특검입니다. 특검이에요. 예. 예, 이거 맞아요. 해야 되고 상실 특검 통과돼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통과됐는데 추천. 한덕수가 아직 안 그러니까 하잖아요. 빨리 예. 압박을 해야지. 이제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다면 한덕수가 빨리 아니 임명할 그러니까 수 있도록 그 해야죠. 전제가 승복을 해야 오늘 선거가 11시에 나잖아요. 나게 되면 지금 두 분 말씀처럼 좀 나라가 안정이 되려면 필요한 특검이라든지 뭐 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전제는 윤석열이든 아니면 국민의힘이든 승복이 돼야 되거든요. 네. 가장 두려운 게 사실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난 체포 당시 서부지법 폭동 사건 그거 보면 사실은 그 폭동한 사람도 잘못된 거지만 정치인들이 뒤에서 메시지 던지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동했죠. 선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승복하는 게 어쩌면 윤석열의 뭐 새로 태어난다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건 안 할까 싶고 가장 두려운 게 사실은 이런 폭력 사태거든요. 네. 이 재발되는 거 아니냐 이 우려가 계속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들 이렇게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는 네. 건데요. 국회도 그렇고 국회도 6일까지인가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어 아, 있는 국회도. 상황입니다. 모든 토론회도 다 취소가 되었고, 네. 예, 그래서 이게 국회뿐만이 아니라 거리에서 음흠. 충돌을 유발하는 의도적인 행위들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심해야 되겠다. 네. 그런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여당에서 제 말이요. 예, 여당에서 예. 이것을 분명한 입장을 취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탄핵이 되고 파면이 된 윤석열이 이 어떤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서 이번 대선 과정에 영향을 끼친다면 그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찌감치 파면과 동시에 윤석열과 선을 긋는 정치적인 행위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런 메시지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 대목에서 이제 앞으로 예. 윤석열이 형식적으로 승복하는 메시지를 완곡하게 오늘 낸다 하더라도 윤석열 입장에서는 또 내란죄를 벗어나는 뭐 그런 또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힘은 또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고 네. 그러려면 중도층에 일정하게 뭔가 명분은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승복 그냥 말만 하는 승복이 아니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마 제법 진하게 승복 또는 뭐 잘못됐다 쿠데타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대선에서 중도층에게
조금이라도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스탠스를 취하지 않겠나. 그러면은 향후에 윤석열과 국힘 지도부 간의 충돌, 갈등 뭐 이런 것도 상당히 노출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겠다. 제일 무서운 네, 게 그런 거예요. 저희가 지금 헌법재판소 안 그 밖에 장면들 옆에 화면으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아직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가장 두려운 거는 그 11시 선고를 하면서 어떤 폭동 사태라든지 아니면 오늘 아니라도 내일 계속 그런 것들이 긴장감이 유지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국민의힘도 정치 세력 아니겠습니까? 이 정치 세력이면 정치적 메시지를 제대로 던져야 되는 거고 파면을 받았다고 하면 윤석열하고 결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정당이라면? 당연하죠. 아, 그거를 못한다면 그게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전광훈과 손현보가 조금 조용한가요? 딱 날짜 잡히고 말이 없습니다. 별로 예. 잘 안 들립니다. 4월 4일날 잡히고 날짜 잡히고 별로 말들이 안 들리네요. 전광훈은 그보다 조금 더 일찍부터 말을 안 네, 해요. 약간은 조용해진 예. 것 같아요. 예, 그분 그 수사 받는다는 거는 어찌 된 겁니까 지금? 그거를 뭐 저도 알 수가 아니, 없어서. 그리고 뭐 최근에- 수사선이 있었잖아요. 저 내라. 최근에 그 극우 선동죄, 보수 예. 유튜버들의 구독자 수 예. 내지는 그 조회수가 굉장히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돈벌이가 좀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이 극우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의 이 방송이나 이런 네. 것들 선동 행위도 좀 저희가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저는 이거 신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봐줘야 됩니다, 예. 진짜로. 예. 우리 보고서 이거 신고를 정확하게 해줘야 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송했던 거, 내란 선동했던 거, 예. 서부지법 난동 사건, 폭동 사건을 합리화하고 부추기고 또 앞으로도 헌재가 어떤 뭐 그 파면 선고를 네. 내면 네. 뭔가 또 폭력을 유발하는 야기시키는 그런 선동성, 그건 내란이거든 그거 내란. 다 신고해 내란이죠. 줘야 법원을 돼요. 공개하라는 거는 가장 결정적인 내란 선동 행위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따보한 거를 검찰의 수사를 촉구해야 되고 국회에서도 좀 심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좀 호통도 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거 놔두면 또 쿠데타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기억나시잖아요. 지난번에 선동을 했던 뭐 목사라든지 뭐 등등의 사람들이 또 그리고 그런 사람들 풀어줬어요 경찰에서. 그러니까요. 예, 이거에 다 근데 한 통속이죠. 사실은 일벌백계하고 아주 강하게 처벌한다 그러면 이거 하면 큰일 난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예. 혹시나 그것을 덜 알려준 게 아니냐 이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이 쿠데타라는 거 네. 그래서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말씀드린 대로 네. 악질 유튜버들의 방송은 좀 보는 즉시 신고를 해달라라는 아. 것하고 또 하나는 오늘 저희가 확인한 건데요. 파면이 인용되는 순간 그때부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지금 거리에 국민의힘이 거는 거는 모든 현수막이 이재명 혐오에 대한 현수막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의 위반입니다. 다 위반이 예, 됩니다. 그러니까 아 오늘 파면 이후부터 이후부터요. 그러니까 그 현수막 보는 즉시 신고. 철거를 요청하는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시민 정신이 발휘되어야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를 신고가 드립니다. 매우 중요해요. 네. 사실 국민들이 막 우리 키세스 기억나실 겁니다. 막 앞에서 그것도 하고 국민들도 투쟁을 하고 하지만 투쟁 중에 가장 좋은 거는 빨리 신고해서 국가가 작동을 제대로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잘못된 거를 벌하고 못하게 하고 한다면 그게 정상화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가장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11시에 선고되고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금 헌법재판소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이제 움직임이나 뭐 경찰력들 좀 150m 네. 정도 진공 상태. 진공 상태니까. 진공 상태니까. 근데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뭘 하긴 어려울 건데 그럼에도 불안감은 사실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결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어떤 상황이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그 박근혜 탄핵 때 네 분이 문제 경찰 있었죠. 버스 예. 탈취해가지고 그거를 뭐 돌진하고 그러니까요. 사상자도 생기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 몰랐어요. 저는 그 탄핵이 됐을 때 의성에서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꽤 많은 충돌들이 있었고 사상자가 네. 많이 났었어요. 맞죠. 그래서 그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꽤 많은 사고가 그러니까 있었다는 네 명이 거를, 네. 사망을 했어요. 아니 버스를 그때. 탈취해서 예. 그대로 전경들 그러니까요. 그 돌진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큰일 날 뻔했고요. 네. 이번에도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 아주 고전 못해요. 저는 그건 장담 더 못합니다.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조심해야 규모는. 됩니다. 그때보다 더 심하면 심해 적진 않거든요. 자 질문이 좀 들어왔어요. 미미마님인데 또 김수영님 현수막 신고 어디에 합니까?라고 질문해요. 하고 구청에 신고하시면 하면 돼요. 됩니다. 구청에 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 예, 공공기관에 하시면 돼요. 그렇죠. 맞아요. 구청에 전화 걸면은 그거 현수막 관리를 구청에서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예. 경찰에 신고해도 되죠. 선거법 되지요, 위반이니까. 되죠. 이제. 경찰도 가능하고 구청도 가능합니다. 선관위도 가능합니다. 선관위도 가능하고요. 네. 그러니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지만이 그런 잘못된 것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댓글도 주시네요. 신고하고 싶다. 자, 윤석열이 이제 뭐 11시에 인용 결정을 받고 파면된다고 하더라도 불구속 상태입니다. 재판은 4월 14일 날 형사재판 진행이 되는데 아직 뭐 구속 취소되는 바람에 지금 밖에 나와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재구속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저렇게 파면돼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범죄 자체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네. 사실은 헌법재판을 받을 때는 불구속 상태에서 상태. 했지 않습니까? 네. 행사재판 하면서 이제 그 제가 확정되면서 구속이 맞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구속 취소가 돼서 풀려났다 하더라도 네. 이제 언제 다시 잡혀가느냐 이제 이것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행사 내란 재판으로 할 건지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부르고 윤석열 부르고 그 맹태균 게이트부터 다시 수사를 하면서 네. 또 뭐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최혜병 특히 다른 걸로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검찰의 이제 수사 강도에 따라서 내란 행위로 인한 뭐 구속뿐만 아니고 다른 사건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또 뭉개고 질질 끌고 또 수사 약하게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니 그래서 빨리 국회에서 내란 빨리 특검, 아니, 근데 우리 의원님- 상설 아니, 특검이라도 우리 최인 의원님 진짜 들어갔었어야 돼요. 이번 국회에. 항상 이렇게 답은 이거예요. 국회에서 해야 된다. 좀 보내주십시오. 중간에 들어갈 방법이 아니 뭐 제보글서가 없으니까 거기. 하여튼 그런 네. 말씀을 하시네요. 예. 증거 인멸과 네. 도주의 우려 이게 이제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그렇죠. 이상 이걸 결정하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을 가만히 봐보세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과연 없느냐?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상태에서 아. 저는 충분하다. 충분히 도주의 우려 충분하다. 넘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증거 인멸 남들보다 하면 더 했지 덜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구속해야 되는 아니, 거죠. 그래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시켰잖아요. 네. 그 구속은 이른바 검찰이 한 구속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에 법관이 판사가 본인이 직권을 구속할 수 있어요. 그렇지. 봤을 때 이게 눈빛이 이상하고 이게 도망갈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 그 얘기 있었거든요. 가능하거든요. 증거인멸도 되고 네. 증거인멸되고 도주 우려 있다면 재판 들어왔을 때 이게 법정 구속이 그러는데 맞아요. 너 온 김에 예. 구속되자 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노상원 있지 않습니까? 네. 노상원 수사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제타임에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들리지가 않아요. 그 얘기가. 그러면 이제 파면되고 나면 네. 검찰이 왜 노상원을 수사하다가 말았냐. 그 노상원과 윤석열 또 노상원으로 대표되는 오비들 전혀 현역 군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란에 모의했던 주동했던 또 김용현을 조종까지 하려 했던 그런 이제 그 내란 모의 세력들 네. 주동 세력들 비선 세력들 이런 사람들과의 수사가 불거지면 상상밖에 내란 업무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니, 그게 구속의 또 사유가 될 아니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 의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윤석열 탄핵이 좀 미뤄지는 바람에 그 형사 사건이요 내란 사건 군인들 사령관들 몇 명만 지금 구속돼 있고 그렇습니다. 몸통 머리
전혀 조사를 하다가 말았던 것 같거든요. 노상원도 스탑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런 보도도 없고 조사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이 내란의 이 계엄의 몸통이나 정말 그 손발들 이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처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손반들 중에 네. 김용현, 포고령 네. 자기가 작성했다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큰맹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일못 쳐요. 예, 못 칩니다. 왜 거기다가 그럼 요즘 포고령을 누가 이래 써줬고 거기에 의사들 네. 바로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 즉각 처단한다는 말을 또 넣었지 않습니까? 그 누가 이제 해준 거죠. 그런 손발들, 암약 세력들, 내란의 주동 세력, 드러나지 않는 지금 비선 세력, 네. 분명히 김건희와 연결돼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꾸 드러나고 수사가 멈춘 내란 수사가 더 이제 본격화되면 네. 이제 구속 사회가 차고도 넘칠 아니, 것이다. 파면이 늦어지면서 선거가 늦어지면서 이것도 멈춰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 쟤는 왜 아직도 구속이 안 됐어?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저는 지금 한 100명 떠오르거든. 예, 대표적으로 예. 저는 김현태도 떠오르고요. 쟤는 왜 아직도 거리에 있어? 뭐 이런 사람들 뭐 굉장히 해외 파면 많거든요. 보내달라 했다는 예. 거 아닙니까? 네. 거짓말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도- 이상민 같은 사람 왜 저기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고 저는 아마 파면이 인용되고 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예. 이게 처리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 동요되는 표가 왜 없겠습니까? 이 상황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이 필요하다. 저는 판단이. 국민의힘 네. 얘기 조금 더 해보면 국민의힘이 또 뭐 그 유력한 분들이 책도 냈더라고요. 뭐 무슨 새로 무슨 대한민국인가? 이거 무슨 어떤 정치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 건지도 이해가 안 돼요. 그 뭐 나경원, 뭐 윤상현, 아니, 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한때 책을 법으로 김기현, 먹고 네. 살았던 사람들이 예. 정치권에 들어와서 보여주는 지금의 행태를 보면서 네. 쟤네들이야말로 법비들이었구나 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계속 그런 네. 식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정신 못 차리고. 가야 됩니까? 아니, 가야 저는 된다고? 이제 그래야 가야 됩니까? 예. 그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구나. 아니 그래서 이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선도 조기 대선에서도 그런 식으로 가서 이번에 뭐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듯이 네. 또 참패 당하고 지방선거 가서도 대구에서도 민주당 시장이 나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따끔한 이제 민심의 해초리를 이제 영남 뭐 TK 자민련 소리도 못 나올 정도로 괴멸적 상황으로 네. 패배를 해서 그야말로 이제 저는 뭐 나경원 뭐 윤상현 지금 어느 시즌인데 계엄을 갖다가 잘했다 하고 또 뭐 탄핵 반대하고 거구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정권 앞에 고개 숙이고 그런 이제 짓을 하진 못하도록 네. 스스로 이제 해체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 스스로 해체되는. 자, 말 나온 김에 재보궐선거 얘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재보궐선거 말씀하셨어요. 뭐 부산교육감이라든지 뭐 거제시장, 충남 아산 등 야당이 여당을 좀 압도한 모습입니다. 일단은 김천시장은 또 국민의힘이 됐습니다. 네. 재보궐선거 민심 우리 임미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는 네. 어쨌든간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타격을 정확하게 가한 선거 결과였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단지 저희 대구 경북에서도 재보궐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달성 있었고 예. 저희 경북에서는 김천시장이 있었고 고령 군의회 맞습니다. 군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득표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민주당이 네. 그래서 저희 실제로 현장에서 뛰었던 사람들 저도 이제 지원 유세 가면서 느꼈던 건 민심이 좀 얼어붙은 듯한 위축되어 있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네. 이 얘기는 이 탄핵 전국이 길어지면서 보수는 지금 똘똘 뭉쳐 있다라는 느낌을 확 저희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대구 경북 지역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어쩌면 우리가 움직일 공간이 훨씬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선거할 때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 이 고민인데 네. 저는 지금의 당신들이 지지하는 이 보수는 보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수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수가 보여준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을
네. 알게 하는 그래서 그들이 소극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첫 번째 목표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뭐 캠페인이든 선거운동 방향을 조금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부끄러워서 못 나게 하는 거. 근데 부산이나 거제. 또 거제 시장은 압도했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뭐 표차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근 20%까지. 예, 거제 깜짝 시장은 놀랐습니다. 18%. 깜짝 놀랐어요. 부산 교육감은 10% 이상. 이게 사실은 거제 같으면 보수가 좀 우위였고 예. 된다 하더라도 박빙으로 되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강용 후보나 네. 김석준 후보의 인지도나 경쟁력도 상당히 했지만 원래 또 변강용 원래 거제 네. 시장 하던 분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또 뭐 업적도 많고 네. 했는데 제가 선거 3일 전인가 갔습니다. 가서 전화도 돌려보고 네. 또 이제 시내에서 피켓팅도 해봤는데 반응이 오더라고요. 저도 선거를 6번 치러봤기 때문에 네. 막판 선거 3일간 목소리나 눈빛이나 이런 것이 어떻는가 막 돌아가는데 그 전날 여론조사에서 백강용 후보가 50%를 넘겼다. 예, 이겼었어요. 그죠? 나왔었어요. 그 분위기가 현장에서도 살아있다. 느껴지군요. 이번에 되겠구나. 특히 이제 윤석열 탄핵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이제 열기가 있었다. 그런 것이고 부산도 뭐 전환길 등등의 다 왔더라고요. 극우 스타들이 다 왔어요. 왔습니다. 전환길, 나경원 뭐 이런 사람이 예, 다 다 갔는데 왔던데. 다 와가지고 뭐 부정선거 뭐 어떻고 뭐 심판해야 된다고 하여튼 뭐 온 소리를 다 지르고 갔죠. 특히 불교 신자인 그 거구 후보 정성년 후보를 안수기도까지 하면서 온갖 퍼포먼스를 다 했습니다. 뭡니까 그게? 온갖. 그게 뭐예요 예, 진짜. 뭐예요,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도 진보를 표방한 김석준 후보가 10% 이상 이제 낙성했다라는 것은 저는 이제 걱정을 조금 한 것이 투표를 저는 이제 당일날 했는데 11시경에 갔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계속 많이 왔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예. 뭐 나와서도 제가 투표하고 나와서도 한 20분간 지켜보고 계속 이제 그 시간대는 이제 연세 드신 분이 갈 수밖에 없었고 실제 투표율도 높지 않았습니다. 예. 20%대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걱정을 하고 특히 이제 탄핵에는 찬성하는 부산의 중도들이 정권 교체를 묻는 여론조사에는 상당히 유보나 부산은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비율이 좀 낮았죠. 부산이 그 또 그래요? 투표 심리, 예. 투표 심리를 가면 또 보수적으로 되거든요. 참 부산이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래서 투표율도 좀 낮고 예. 뭐 그런 여론조사를 감안해 보면 김석준 후보가 또 차정인 총장이 그러니까요. 또 이제 단일화에 전격적으로 또 합의도 하고 했지만 막판에 또 이렇게 또 역전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뭡니까 걱정을 했었는데 네. 통쾌하게 전구에서 다 이겼습니다. 모두 이겼다. 모든 구에서 16개 구군에서 다 이겼고 그게 굉장히 고무적이다. 고무적이죠. 진짜 큰 거죠. 예. 예. 우리 사구가 2등을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저는 이제 2등을 제가 이제 떨어진 693표 차로 떨어진 서름을 사구가 부산에서 두 번째로 이겼어요. 그 많이 이긴 이제 지역인데 지금 부러워.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예비고사 같은 거잖아요. 네. 만약 조기도에서 치러지면 이렇게 부산 지역이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 예전에 강서구청장 총선 예비고사다. 그렇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은 그 성적표를 보고도 그냥 잡아째버렸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총선에서 그거랑 같은 결과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때는 예. 저희가 만약에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네. 사실 대구 경북은 우리라도 지키자라는 분위기가 그런 게 돼요.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완전히 보수가 똘똘 뭉쳐서 모두 다 투표장에 나와서 이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대선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우세한데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도 여전히 국민의힘을 지지했을 때 이건 고립이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은 한 명 뽑는 거고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를 뽑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과연 대구 경북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것인가? 조기 대선 열린다면. 네네. 네. 아니면 이번 투표에서 보수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눈여겨봐야 들여다봐야 되는 선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네요. 근데 국민의힘이 이번에 선거 재보궐선거 이게 패배라고 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지금 정정미 재판관인가 이미선 재판관인가요? 그러네요. 재판관들 분들이 출근을 벌써 하십니다. 자, 그런 오늘 모습들이 오전에 이제 마지막 평결을 하죠. 그때 평결은 끝났는데 했는데 예. 사인하는 평결이 맞아요. 있다면서요. 예, 그거에 마지막 남아가지고 절차가 사인하는. 이미선 재판관이 금방 출근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왔고요.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면 평의는 사실은 계속 했었고요. 그렇죠. 평결을 어느 정도 했다고 그렇죠.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4월 1일 날 평결하고 선고 기일 고지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도 어제 오늘 계속적으로 평의는 했고. 평의하고 있고 평의했죠. 마지막 주문을 다듬고 있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지금 8시입니다. 오늘 지금 8시인데 8시에 왔다는 거는 뭐 사실 출근 시간이 사실 9시면 되잖아요. 네. 일찍 오셨어요? 저 앞에서 피켓팅 했잖아요. 네네. 예, 굉장히 오늘 일찍 출근하신 오늘 거예요. 9시나 뭐 그 무렵에 출근하셔도 됩니다. 네. 오셔서 아마 좀 마지막 평의할 수도 있고요. 또 재판관들이 부담감들이 있을 거예요. 왜 얼마나 없겠어요. 했겠습니까? 역사적인 순간, 예. 역사적인 재판. 예. 예. 그래서 또 이미선 재판관이 금방 저 출근하는 이제 모습. 그 결정문 뽑아가지고 사인을 읽어보고 맞습니다.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름 적어야 돼요. 네. 본인 네. 서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서명을 할 때 이제 그게 완성이 되는 거고 주문 낭독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매우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떨리는데 저도 당사자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 박근혜 할 때 그 재판장님이 이 롤을 해서 온 거 네, 기억나시죠? 여기 두 개, 예, 롤 그게 두 개 참 말아가지고. 눈에 아직까지 아른거리는데 그만큼 정말 중요한 상황이고 본인보다는 나라 생각하면서 좀 사적인 거 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조금 아까 예, 네, 예. 또 재판관들 오시는 것 같은데요. 네. 차가 아니, 계속 조금 오시네요. 아까 그 예. 자막에 이거 나왔거든요. 네. 국민의힘은 어제 선거에 대해서 패배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얘기해요. 제가 질문 네. 드렸습니다. 예. 근데 나 저거 보면서 저 사람들 정신 승리는 어디가 끝인가라는 생각이 네. 드는 거예요. 어제 얘기하는데 보면 후보의 경쟁력도 고려를 했어야 되고 뭐 이러저런 말을 막 얘기하는데 그 모든 것이 굉장히 구차한 변명으로 들릴 그러니까요. 정도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깔끔하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저런 식으로 계속 가야 된다니까요. 네. 아니, 저런 식으로 그러면 정신 못 차리고 가야 오늘 돼. 선거가 잠깐만요. 나와도 또 그럴 것 같아요. 이 재판관 김영두 재판관인가요? 김영두 아닌가? 재판관 같네요. 김영두 재판관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재판관님들이 오늘은 8시쯤 출근하기로 약속했나 약속을 보네요. 하셨나 봐요. 마지막 최종 어떤 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침에 오전에 가능성도 김영두 재판관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맞는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되게 이번 예. 그 심리 과정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질문들이나 이 꼼꼼하게 신문을 했지. 아주 예리한 꼼꼼하게 또 예리하게. 계속적으로 재판관님들이 아마 8시 통상은 9시 출근 시간이잖아요. 8시에 지금 온다는 거는 뭐 제 개인적 얘기긴 하지만 뭔가 마지막에 약속을 하고 시점에 다시 논의라든지 뭐 논의라고 해서 뭐 결론이 바뀔 건 아닐 것 같아요. 결정문을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문. 결정문은 이제 거의 다 나와 있죠. 완성됐는데 나와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보고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그런 거 네. 사인도 해야 되고. 네, 그런 의미에서 예, 예. 조금 빨리 이 출근을 하는 모습도 이렇게 보입니다. 자, 뭐 저 재보궐선거 얘기도 하면서 이 재보궐선거 네. 부분에 아까 네. 우리 이제 대구 경북의 또 다른 선택을 좀 기대한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제 부산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TK 자민련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또 이 재보궐선거 결과를 너무 또 자만해서는 안 된다. 항상 그거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저는 정상적인 공당이라면 네. 국힘이 뭐 저런 식으로 패배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 오늘 파면이 되고 또 조기 대선이 이제 날짜가 나오고 그러면 이번 대선은 포기하더라도 네. 내년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뭔가 중도를 향한 정치적인 스탠스와 메시지와 사람 준비는 하지 않겠나. 근데 그것을 하기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지도부가 네.
그 정도의 용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목에서 네. 건성동 뭐 누굽니까? 권영세. 권영세 이 상근 체제는 제가 볼 때는 물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러나야 되죠. 물러나야. 이제 지금의 민심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아안고 이번 재보궐선거의 결과 내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그걸 받아서 태세 전환을 하기엔 이들이 해왔던 악행이 너무나 많아서 이 사람들은 태세 전환이 안 돼요. 물러나야지요. 그렇죠. 아, 정당이라는 거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세력이에요. 뭐 이렇게 말해도 그전 가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사회 봉사활동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집권을 해야 되고 선거에 이겨야 되고 권력을 창출해야 되는 게 정당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권 선거 가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음 지방선거에서 누가 뽑아주겠습니까? 저렇게 행동하면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방선거 있죠, 총선 있죠, 또 대선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그 대목에서 이제 이 강경 보수들 네. 아스팔트 보수로 하는 거구성 그 보수들의 영향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 세진 상황에서 그렇죠. 국민의힘도 그 사람들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합리적으로는 가야 되고 또 윤석열의 메시지가 중간에 어떻게 나올지 이런 걸 모두 이제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당 정치나 정치 지형 자체를 그래도 최소한 합리적인 정치, 여야가 정상적으로 경쟁하는 정치 이런 식으로 가려면 국민의힘이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글쎄요. 하여튼 자유통일당입니까? 네. 그쪽 세력으로 만약에 이제 윤 대통령과의 차별이 너무 심하게 되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온다고 생각하지만 국힘이 거구 세력들이 볼 때는 전혀 정상적이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지를 철회하고 자유통일당으로 몰려가서 후보를 내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번에 윤상현은 그러니까요. 거기 가서 선거운동 했잖아요. 인사하고 자유통일당 그렇죠. 윤석열은 구청장 여기서 선거. 길이 없으면 거기 가서 아마 당대표 하려고 할 수도 있지. 그거 그렇게 극우 정당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산불 얘기도 조금 나눠야 됩니다. 경북 지역의 산불 지금 거의 다 진화는 끝난 네, 거죠? 진화는 끝났고 네. 이제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 피해가 복구 준비를 어마어마합니다. 하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뭐 지금 정말? 수산으로는 1조가 넘을 거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그보다 훨씬 더 더 넘을 넘을 것 거다.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산불과 관련해서 어제 제가 사실 이 질의를 본회의장에서 하면서 네. 이철우와 관련한 발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다고 준비는 했는데 네. 시간상 뺐어요. 이철우 지사 발언이 좀 전 문제가 이- 돼요. 예, 이거는 뭡니까 이게? 우리가 20년도에 20년도 울진 산불이 네. 있었습니다. 20년도에 안동 산불이 있었어요. 안동의 모든 산을 다 태웠어요. 네. 22년도에 울진 산불이 있었어요. 그리고 25년도에 의성 산불이 생긴 거예요. 네. 역대 최악의 그 산불이라는 것을 모든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게 경북이 됐어요. 근데 이 경북에 당시 그러면 지사가 누구냐? 이철우예요. 계속. 그렇죠. 네. 그런데 20년도 산불이 났을 때 이 사람은 무슨 짓을 했냐 하면 당시 총선 끝나고 당선인들과의 축하회원이 예정되어 있었고 불이 났을 때 도청에서 건너편에서 불이 오르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도 축하회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술자리 때문에 이 대처가 늦은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았거든요. 네. 거기다가 소방관 호수를 가지고 빼서 그 불 끄는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역 비판 많이 뉴스에서 받았어요. 굉장히 네. 많이 네. 비판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도 재선 삼선합니다. 아유, 그건 뭐 예, 그렇죠. 공천만 받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22년도에도 불이 또 난 거예요. 네. 울진에서 당시 대선 앞두고서 불이 난 거예요. 그리고 25년도 이렇게 불이 벌어졌는데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헬기 얘기해요. 그리고 더 가관인 거는 뭐 전화 위복이다. 내지는 뭐 파괴입이에요. 이건 저는 너무 말도 파괴입니다. 안 되는 얘기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책임은 다른 데 있고 이 기회에 새로운 경보를 건설하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다는 것이 맞냐.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네. 22일 날 산불이 터졌거든요. 네. 의성에서. 근데 이 사람이 21일 날 저희가 행적을 취재하는 거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1일 날 이
그 전에 이 사람이 극우 보수 집단의 그 집회에 계속 참석을 해서 정치적인 발언을 뭐 했잖아요. 카카카카 뭐 이런 얘기 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면서 21일 날도 서울에 있었다는 거예요. 3월달, 4월달은 산불 위험 기간이고 이때는 초긴장 상태에 있어야 하는 도지사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서 정치적인 행위에 몰두하느라고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그렇죠. 없는 거고 그렇죠.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는 아무리 좋은 장비가 마련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감당해낼 능력이 없다. 거기다가 담배 소비세가 지방세거든요. 네. 담배 소비세의 일정한 부분이 이 지역의 소방 장비를 마련하는 데 쓰도록 되어 있어요. 뭐 했냐는 거죠. 제 말이요. 근데 저런데 뭐 파괴 미학이라든지 이런 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이것도 지금 탄핵 상황이라서 그렇지 나중에 이거 책임 소재로 따져야 됩니다. 이거 사실. 따져야 지금 됩니다, 30년 이거는 이거는. 전국적으로 예.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처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자, 시간이 참. 좀 얼마 없어서 요 부산 지역에 또 얘기를 하나 좀 짧게만 좀 하겠습니다. 부산 지역에 이제 삼선 의원 장재원 전 의원 사망을 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신에 조문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합당한 겁니까? 이게 참. 그런데 이제 예. 뭐 지역 뉴스를 보면 네. 그 상가가 좀 썰렁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이야기는 저는 한 5년 이상 전에 들었습니다. 아, 이미 사실은. 알고 있었군요. 예, 지역에서는. 예, 예. 네. 그러니까 우리 당의 변호사 출신의 당시 지역위원장을 네. 하고 있던 분이 피해자에서 직접 들었던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했는데 그래 무슨 뭐 증거가 없느냐 증거만 있으면 한번 그래 해보겠는데 그 뒤에 이제 저희들이 뭐 증거 수집이 잘 안 됐죠. 네. 안 됐는데 아무튼 뭐 있어야 뭐 잊지 말아야 될 일이 벌어졌고 막 하여튼 뭐 부산 시민들이 이 사건 때문에 하여튼 지역 정치권의 대표적인 정치인이 이런 식의 모습을 보였다 네. 하는 것이고 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성 또 조문이라든지 뭐 정치권에서 아무리 뭐 가깝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좀 2차 가해인지 아닌지도 좀 분간을 하면서 조문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지적도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 개인적으로 뭐 너무 글쎄요. 이제 조문을 가는 게 글쎄 저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 게 박원순 전 시장 때 그때도 좀 떠오르기도 하고 또 피해자 처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의 어떤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납득은 사실 안 됩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뭐 사람 조문을 하라 마라 이렇게 말씀은 못 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좀 섬세하게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괜히 부적절한 조문이었다. 그쵸? 설사 예. 마음으로 애도는 할 수 있으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 해도 됩니다. 예, 뭐 그러니까 굳이. 예. 그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네.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한다면 굉장히 부적절했다. 네. 예, 그리고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피해자한테 어떤 상처로 다가올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건 의리나 내지는 뭐 인간적인 도의나 이런 말로 변명될 수 있는 조문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 좀 말씀드리면 11시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들이 출근을 좀 일찍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 지금 이미 출근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앞에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 진공 상태 경찰차도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오늘 방송은 헌법재판소 상황 계속 연결해 가면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애 타임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호 전 의원, 임미애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